21년의 그리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과학 연구와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우뚝 선 디지스트의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이건우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전직 대통령님의 뜬금없는 과학 카르텔 발언으로 불어닥친 순환 시대를 견뎌내고 명예로운 졸업장을 받아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존경합니다. 과학은 참으로 얄궂은 운명을 지닌 학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단 하루도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가 자기 입으로 끊임없이 과학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참으로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계는 일찌감치 과학 대중화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어쩌다 이 과학 대중화 분야에서 지금은 시조새 대접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보다도 논문을 덜 쓴 사람을 왜 석좌 교수로 모셨느냐 인신공격까지 늘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연구 업적을 너무 단순히 논문 수와 인용도로만 평가합니다. 하룻밤에도 실험만 잘 되면 논문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실험과학 분야와는 달리 저처럼 field biology, 즉 야외 생물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사실상 논문을 양산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족관에 붙들려 있던 돌고래들을 제주 바다에 돌려보내고 저는 벌써 10년 넘도록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 변변한 논문 제대로 발표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디지스트의 이상임 교수님이 이끌어온 가치 연구는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끈질기게 하다 보니까 제법 논문다운 논문을 이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까치나 돌고래를 만나면 찌질하게 읍소를 합니다. 야, 보여줄 거 있으면 좀 후딱후딱 보여주라. 그래야 나도 논문 좀 많이 써서 연구비도 좀 두둑이 받을 거 아니냐. 평생 이러고 삽니다. 그들의 생활 리듬대로 저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10년, 20년 그저 꾸준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세계 동물행동학자 약 한 600명 정도를 동원해서 전체 한 3,000페이지에 달하는 동물행동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Animal Behavior를 출간할 때 저는 총괄 편집장으로 추대되어서 그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학계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전 세계 동료들로부터 총괄 책임자로 추대받아 본 학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디지스트에서 졸업식 연사로 초대받았을 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고민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오늘 디지스트를 졸업하시는 여러 후학들에게 저는 극명하게 다른 두 갈래 인생 길을 제안하려 합니다. 바로 덕후의 길과 통섭의 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노벨상을 몇 개나 수상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1개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 그리고 한강 선생의 문학상 달랑 둘인데 일본은 문학상 3, 평화상 2 빼고도 과학상만 26개를 수상했습니다. 일본의 과학 수준이 우리 수준보다 20대 0 정도로 앞서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제법 일본 수준과 맞먹는 그런 막강한 과학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과학자들 중에는 아직 노벨 과학상을 받는 분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저는 기자들 등살에 아주 힘듭니다. 올해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노벨상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인데 저같이 매일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강으로 쏘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 염탐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애당초 노벨상 분야가 없습니다. 노벨
생물학상이 아니잖아요. 노벨 생리 및 의학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날고 뛰는 재주를 부려도 노벨상 못 받는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드디어 처음으로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부터 그분의 연구 분야가 아닌 분야에 계신 다른 분들은 연구비가 없어서 아마 손가락 빨기 시작할 겁니다. 참 이 나라는 이상하게 뭐가 좀 될 것 같다는 분야에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몰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늘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야 되는 이상한 짓을 하십니다. 일본에서 왜 그렇게 많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먼저 노벨상이 얼마나 괴팍한 상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노벨상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평생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주는 공로상 성격의 상도 아닙니다. 노벨상위원회는 먼저 상을 줄 과학 분야를 선정합니다. 과학자를 뽑는 게 아니라 과학 분야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 그 분야를 처음으로 열어젖힌 과학자가 누군지 그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첫 논문을 쓰신 분이 누군지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 참으로 자주 일본 학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많이 봤습니다. 일본 특유의 그 오타쿠 문화, 그 덕에 일본에는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탐구에 꾸준히 몰두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그런 덕후들에게도 약간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그런 덕후의 길을 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이 디지스트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뭘까? 저는 통섭의 길을 추천합니다. 과학은 그저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과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유전자의 렌즈를 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기적 유전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깐에는 세상 만사를 제법 가지런한 이론으로 정리하며 삽니다. 이 같은 일관성은 사실 굉장한 적응력과 그에 따른 자존감을 저에게 줍니다. 일개 생물학자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름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제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디지스트에 불려와서 축사를 하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길로 들어선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학적 방법론을 장착한 사람은 이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학문 분야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권입니다. 과학의 경험 위에 쌓지 못할 탑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인생 100세 시대에는 통섭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노화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도들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이놈의 노화 연구가 제대로 일 저지르면 100년 아니 200년 300년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한우물을 팔아 이건 답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두루두루 폭넓은 그런 소양을 갖춘 통섭형 인재가 되어야 이 긴 인생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긴 인생 어느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즐기며 신명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기술만큼 훌륭한 출발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우선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를 꼽으라면 대개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과 예술의 천재 피카소를 꼽습니다. 미국의 과학사학자 아서 밀러의 책 아인슈타인, 피카소라는 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천재랍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천재입니다.
밀러는 뭐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두 분을 야구 선수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야구 선수로 친다 그러면 타율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선수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나와서 지 맘대로 한번 탁 쳤는데 그게 장외 홈런, 특수 상대성 이론. 또 어느 날 나와서 휘둘렀는데 그게 만루 홈런, 일반 상대성 이론. 네, 아인슈타인은 이 둘로 그냥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천재입니다. 밀러에 따르면 피카소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천재랍니다. 화가 중에서 피카소만큼 많은 작품을 그린 화가가 드물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울 앞의 여자들, 아비뇽의 여인, 새 음악가들 이런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지만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작품도 수두룩하답니다. 피카소는 야구 선수로 치면 출루율이 좋은 선수입니다. 하도 많이 휘두르다 보니까 가끔 3루타도 나오고 어쩌다 홈런도 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디지스트를 졸업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다 천재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직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가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손을 드셨다면 제가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제 주변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몇백 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진짜 천재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아인슈타인형 천재인지 아니면 피카소형 천재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첫 타석에서부터 아인슈타인처럼 홈런을 치려고 잔뜩 지금 웅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첫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네, 우리 아인슈타인 말고 피카소로 삽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기회를 그냥 즐겁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도 운 좋게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꺼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별로 재주가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신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불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과학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꼭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